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회복지학개론 8장 아동복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아동복지 개념과 특성 이해, 아동의 삶과 복지 욕구를 이해, 아동복지 기초 이론을 습득하고 아동복지 주요 서비스와 실제 현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동복지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아이들을 어른처럼 보면 안 되겠죠. 나이에 따라서 도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3세 아이는 사랑과 돌봄이 매우 필요합니다. 10대 아이는 공부와 친구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아이의 성장 단계는 개입과 지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생긴 후에 해결을 하려고 하면 늦습니다. 그래서 미리 막는 것이 중요하고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 교육은 학대를 예방합니다. 학교 상담은 문제 행동을 예방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의 발달에 대해서는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방은 가족이 개입이 필요하고, 가족은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고, 통합은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의 책임과 국가의 개입이 매우 필요합니다. 아동복지는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한 인간의 삶 전체를 설계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이 한 명을 돕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미래와 사회에 함께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은 돈을 벌기 위해 수단이 아니라 삶의 선택지를 넓히는 도구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공부를 못한 아이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놓칩니다. 공부를 하는 아이는 다양한 길에서 선택의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결과가 아니라 가능성의 차이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공부를 못한다고 반드시 가난한 시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동복지에서는 성공을 위해 공부하라가 아니라 아이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해 교육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동복지에서는 아이가 제대로 자라는 것을 도와주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이는 혼자 성장을 못합니다. 가정과 사회, 국가의 도움이 매우 필요합니다. 아이의 성장 환경을 만들어주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이의 성장 환경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모가 바쁘고 방임하면 아이는 방치가 됩니다. 가난과 빈곤은 학원 또는 교육의 기회를 많이 놓치게 됩니다. 부모의 갈등은 아이들에게 정서적 불안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아이들에게는 환경적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발달 단계에서도 환경적 요인이 굉장히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고 환경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어른은 선택하죠.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선택이 아니라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동복지는 단순히 어려운 아이를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인생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동복지는 도움이 아니라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동복지의 개념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의 체적의 발달을 위해 치료적 혹은 예방적 차원에서 아동과 가족에게 직간접적으로 실천되는 사회 전반적인 활동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협의. 부모가 아동 양육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거나 또는 그 사회가 아동과 가족이 요구하는 보호와 자원을 제공할 수 없을 때에 특정 기관에서 아동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의는 모든 아동이 신체적, 지적, 정서적 발달해서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과 민간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회적, 경제적, 보건적인 제반 활동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의 대상과 범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이란 인간의 심신이 성장 발달기에 있으며 성인에 대해서 미성숙하고 미완전한 상태에 있는 자를 우리는 아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동의 구분. 발달적 구분에서 영아기가 있고 유아기가 있고 학년전기가 있고 아동기, 청소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유아기는 애착 형성 발달기가 있죠. 애착 형성 또는 기본 신뢰성이 발달 중심입니다. 학년기는 학습 능력과 또래 관계, 그렇죠? 또래 관계의 중심 발달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청소년기는 뭡니까? 청소년기는 자아 정체성이죠. 자아 정체성, 진로에 대한 발달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청소년 사회조도적 연령 구분, 헌법과 아동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 가족지원법은 18세 미만인 자를 얘기합니다. 청소년 기본법은 9세 이상 24세 이하를 우리는 청소년 기본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또는 아동 청소년 관할 법률에서는 19세 미만을 얘기합니다. 형법은 미성자 14세 미만, 근로기준법은 연소자 15세 미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영유아기는 애착 형성이 발달된 중심을 가지고 있고요. 학년기는 학습 능력과 또는 또래 관계의 발달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는 자아 정체성, 진로, 이러한 발달 단계별로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해결이 아니라 미래 발달까지 포함한 접근성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개입하기보다는 문제를 미리 막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대 예방은 교육이 필요합니다. 부모 교육이 필요합니다. 또는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발생 후 보호보다는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아동복지 대상과 범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아동,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과 보호를 받는 아동들이고 신체적 건강, 안전 또는 정서적 안정과 성숙, 잠재 능력 개발, 사회적 적응 등과 같은 보편적 서비스 제공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편적 서비스, 누구나 동일한 서비스라고
라고 우리는 보편적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요 보호 아동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 기반을 상실했거나 양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빈곤가정, 결손가정, 부모 부재의 가정, 신체적, 지적, 정서적 장애아동, 사회적, 법적 보호를 요하는 가출아동, 비행아동, 특별보호를 요하는 학대 피해아동, 유기아동, 미혼모 아동, 이러한 아이들을 우리는 요보호 아동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의 보호자. 아동이 일정 기간 동안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할 정도로 미성숙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익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하기가 어려운 부모나 가족, 아동의 보호자를 위해 아동의 복지를 도모하는 것은 우리는 아동의 보호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아동복지 이념과 목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 이념은 아동들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고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이념과 목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동복지 이념을 위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보장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아동복지의 목표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의 안전, 유기, 모든 위대한 환경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또는 영속성, 안정된 가족관계 유지 또는 아동의 복지, 지속적인 양육과 지원, 자극을 제공하는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는 가족의 복지는 가족이 아동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다. 라고 해서 아동복지 목표로 우리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동복지 이념을 위한 4대 권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생존권, 보호권, 참여권, 발달권. 네. 여기에 대한 것은 과거에는 보호 중심이었습니다. 그렇죠? 보호 중심. 시혜적이죠, 시혜적.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권리 중심입니다. 권리 중심. 법적 보장이죠. 그렇죠? 인간다운 생활을 하며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을 받습니다. 그렇죠? 자, 아이의 삶을 이해하려면 그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부족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 욕구를 이해할 때 여러 학자들의 이론이 큰 도움을 줄 때는 있습니다. 생존의 욕구, 먹고 자고 안전함. 일단은 살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생존의 욕구. 그죠? 여기에서 메슬로의 학자가 5대 원칙을 얘기했습니다. 생리의 욕구, 안전의 욕구, 또는 사랑의 욕구. 그죠? 자아실현 욕구, 안전의 욕구. 익히겠습니다. 그래서 밥을 못 먹는 아이, 방치된 아이는 이 아이에게는 공부를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떨까요? 지금 사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 가장 먼저라는 거죠. 또는 정서적 욕구, 사랑의 욕구는 무엇입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애착 형성이 중요하다. 안정된 관계가 중요하다. 메슬로의 욕구와 또는 존 볼미라는 학자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는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안정감이 필요하다. 그죠? 이러한 부분들, 정서적 욕구, 사랑의 욕구, 안정의 욕구,
존 볼미의 학자와 또는 메슬로의 학자에 의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모가 무관심하면 아이들은 매우 불안해합니다. 칭찬이 부족한 아이들은 자존감이 낮습니다. 이렇듯 마음이 안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정서적 욕구가 사랑, 안정 이런 욕구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발달 욕구. 성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죠. 배우고 싶고 능력을 키우고 싶고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교육이 매우 필요하겠죠. 이러한 발달 욕구에 성장하는 기간에 교육 기회가 부족하고 학습의 격차가 있다면 성장할 기회가 많이 놓치고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성장할 기회를 필요함으로써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 욕구가 필요하죠. 사회적 욕구, 그렇죠? 참여, 보장, 친구 관계, 소속감, 인정받기 이러한 부분들은 사회적 욕구, 또 따돌림 같은 게 있으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살아야 되고 더불어 살아야 된다 라고 해서 우리는 메슬로 학자의 5대 원칙에 대해서 사회적 욕구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권리의 욕구도 있습니다. 그렇죠? 참여 욕구에 의견 표현하고 선택 권리, 존중받기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러한 부분들은 참여 보장에 속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슬로의 욕구 학자의 이론 보면 욕구 단계 이론을 보면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랑의 욕구, 존중의 욕구, 자아실의 욕구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아이도 기본 욕구가 충족이 돼야지만이 그 단계별로 단계별로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의 개념과 특성. 아동복지 원칙, 그렇죠? 권리와 책임 원칙, 보편성의 선별성의 원칙, 개발적 기능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 예방성과 치료성의 원칙, 자기 실현의 원칙, 무차별의 원칙,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생존보호 발달 원칙, 참여의 원칙 이렇게 해서 우리는 메슬로의 5대 원칙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메슬로의 5대 원칙 생존의 욕구가 있었죠. 생존의 욕구. 그죠? 그다음에 안정의 욕구. 안정의 욕구. 그다음에 존중의 욕구. 그렇죠? 존중의 욕구. 그다음에 발달적 욕구. 권리적 욕구.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욕구. 정서적 욕구.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랑의 욕구, 존중의 욕구 또는 자아실현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이렇게 있습니다. 권리적 욕구는 존중의 욕구에 접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슬로의 욕구는 5대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존의 욕구, 안전의 욕구, 존중의 욕구, 정서적 욕구, 자아실현 욕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존 볼미는 애착 형성이 매우 중요하고 안정된 관계가 중요하다. 그렇죠? 부모와의 관계, 지역과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 이렇듯 중요하다. 그다음 우리 아이들의 성장하는 단계에서는 단계별 성장 과제가 매우 중요하다. 발달 욕구 이래서 에릭슨이 학자에 의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삶을 이해하고 그 안에 욕구를 찾아서 적절히 도와주어야 한다. 아이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욕구를 이해하고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아동복지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의 분류. 서비스 제공 장소. 제가 서비스. 제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방문이라고 그랬죠. 방문. 가정 내 또는 외
가족 서비스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어적 위치, 원가족 기능 유지, 강화를 위한 1차적 방어선 또는 온 가족을 대신하는 유사 가정을 제공하는 2차 방어선, 1차, 2차 방어선에서 서비스 제공이 어려움이 있는 경우 공공기관 또는 복지기관 운영하는 그룹홈, 집단 보육시설 같은 3차 방어선을 우리는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한 서비스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지 서비스, 보충 서비스, 대리 서비스가 있습니다. 지지 서비스는 상담 서비스, 학대 피해 또는 방임 아동을 위한 보호 서비스가 있습니다. 또는 미혼모, 한부모를 위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보충 서비스는 소득 보충 프로그램, 가정 봉사원 또는 파견 서비스, 보육 서비스가 있습니다. 대리 서비스는요, 가정 이탁 서비스 입항이 있고요, 시설 보호가 있습니다. 긴급 보호 시설이 있습니다. 아동 치료 보호 시설이 있습니다. 자, 이렇듯 서비스 제공 장소와 서비스의 기능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발달 복지 욕구에 대해서 성장 발달 복지 욕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현상, 노산 비율의 큰 증가로 저체하중 출산율이 증가하고 아동 가체중 비만율이 증가합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로 해서 아동 돌봄이 기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아동 스트레스 증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환경적 스트레스, 또래와의 스트레스, 가정과의 스트레스, 그렇죠? 이런 부분. 복지 욕구, 경제활동 여성이 아동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필요하다. 학교 수업을 이용한 비만 교육과 운동 시간이 확대가 되어야 된다. 아동이 건전한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환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발달 복지 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가정생활과 복지 욕구, 사회적 현상에 대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규모 감소로 가족이 아동을 돌볼 기능이 악화가 됐다. 그러죠? 대가족에서 핵가족. 요즘에는 핵가족에서 1인 세대가 많습니다. 1인 가족. 그죠? 가족 규모 감소로 아동 돌봄이 기능이 약해졌습니다. 핵가족으로 친족 범위 감소가 되었고 친족 간의 사회 관계가 약해졌습니다. 여성의 결정 활동 증가율이 자녀 양육의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여성들의 경제 활동 참여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아이들의 양육과 저출산에 대해서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이혼율의 증가로 인한 아동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아동의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안전, 보육, 상담, 교육, 그다음 가족 이탁, 시설 보호 등 복지 서비스를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러한 지원이 적극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가정생활과 복지 욕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빈곤과 복지 욕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욕구. 네. 시장 소득 기준 아동 빈고율 중위소득이 50%에서 12.9% 심각해졌습니다. 약 10%의 아동이 주거 빈곤 아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험하죠. 그죠? 한국 아동의 결핍 아동이 OECD의 국가적인 가장 높다라고 나타났습니다. 자, 빈곤의 영향은 무엇입니까? 빈곤은 부모 세대의 빈곤은 만성 또는 자녀 세대로 대물림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체 발달과 인지 발달을 저해하고 행동장애와 반사회적 행동을 초래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빈곤 영향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빈곤에 대한 대책은 국가적인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 수행과 실천적 개입이 매우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아동학대와 복지 욕구에 대해서 사회적 현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학대 신고, 22년 학대 행위와 피해 아동 관계, 부모로부터 82.7%, 대류 양육 10.9%, 친인척 3.1%, 타인 1.3%. 이처럼 아동학대와 복지 욕구에 대해서 사회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회 현상이 나타나는 영향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장시간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대도 대물림 현상까지 초래하고 있다. 그죠? 자라오면서 보고 듣고 그런 게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심 대상은요. 학대 피해 아동 또는 이혼, 가출, 별거, 결손 가정 아동 이런 부분들 41.9% 아동학대 건수가 나타났고 전체 가정 중 결손 가정은 고려 매우 높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심각하죠. 자, 아동 발달의 관점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의 원리, 연령 증가에 따라서 일정한 방향을 단계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발달은 계속성을 갖지만 그 속도는 일정하지 않으며 결정적 시기가 있다. 발달에는 개인차가 있다. 그렇죠. 환경에 의해서 발달 단계, 발달 시기, 발달 중심 등등이 많이 밀접한 관계가 있고 환경적 요인이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발달의 영역은 상호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유엔에 봤을 때 2005년도 아동을 발달적 존재 또는 참여적 존재, 보호적 존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생태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과 물리적, 사회적 환경 사이의 상호 교환을 개념한 관점. 클라이언트의 아동과 그 가족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환경을 창조할 수 있다고 보고 강점과 자기 성장을 추구하는 내적 동기 또는 잠재 능력에 강조함을 두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동의 문제를 환경적 요인, 유무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아동의 부적응 행동은 환경 안에서의 체계와 자원 조정을 통하여 변화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느껴야 됩니다. 아이가 자라고 교육을 받는 환경, 그렇죠? 폭력적인 환경이냐 아니면 부모의 관심과 사회의 관심을 받고 자라는 환경이냐에 따라서 아이의 성장과 발달 단계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이고 성장이 이어지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중요함을 미치고 영향에 미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역량 강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점. 역량 강화로 번역되는 인파워먼트, 클라이언트를 문제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강점 중심으로 본다. 의미는 아동 서비스의 내용이나 또는 종류 등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인간으로 이해함으로써 능동적 주체자로서의 아동의 권리를 강조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레질리어스의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정 능력 또는 스트레스에 노출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기에 대한 의미는 가정 해체, 빈곤, 장애, 학대, 따돌림 이와 같은 문제를 성공적, 역동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회복 요인 또는 완충 요인을 강화하는 증거 틀을 제공하는 것을 우리는 의미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동복지 정책과 실천 중 아동복지 정책은 일반적으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데모그란트와 사회복지 서비스로 구분합니다. 여러분, 사회보험은 국가에 내는 강요적인 보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대 보험을 말합니다. 네, 직장을 다니거나 임의로 납부하는 사람. 그래서 일정한 기여금을 납부, 국민연금, 고용보험. 직장을 가게 되면 이거는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 보험을 우리는 사회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공공부조. 일정한 자격을 갖춘 대상자에게 무기여로 급여 제공.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보장제도라고 선별적 대상에 의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데모그란트는 인구학적 조건이 충족되는 대상에게 지급되는 일정액의 급여를 얘기합니다. 아동수당 현재 실시되지 않죠. 아동복지는 시설보호 또는 가족, 아동 예방을 위한 조사, 교육, 치아 또는 재가지원, 현금, 현물 지원을 우리는 아동복지 서비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데모그란트, 아동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아동복지의 정책, 아동복지 분야는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이 있고요. 아동수당 지급이 있습니다. 정기적 아동실태조사 통계 정비가 있습니다. 아동인권 지원이 있고요. 입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아동권리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이 뭐냐? 아동권리 분야의 목적은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해서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강화하고 포괄적인 감시 체계 구축을 위한 아동의 권익 참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예방에 대해서 또는 아이들의 양육하는데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주요 사업을 보겠습니다. 요보호 아동 자립 지원, 다음 아동복지 교사 지원, 공동생활 가정 운영, 다음 디딤돌 씨앗 통장, 부모급여, 가정위탁 지원, 아동복지 시설 운영, 드림스타트, 자립수동에 대해서 우리는 9가지에 대해서 주요 사업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동학대 분야는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가 있습니다. 또는 실존 아동 등 보호 및 지원이 있습니다. 아동 안전사고 예방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동 양육시설은 보호를 필요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는 양육을 아동 양육시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동 일시보호시설이 있습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일시보호, 아동에 대한 향후 양육대책 수립, 보호 조치가 있습니다. 네, 아동보호치료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 후견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소녀지원에서 보호이탁 아동을 입소시켜 건전한 사회에 육성하는 데 아동보호치료시설이라고 합니다. 자, 공동생활가정은 보호대상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 보호 또는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을 얘기합니다. 아동보호시설 퇴소, 아동의 취업,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임시보호시설이라고 우리는 자립지원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동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이와 같은 시설은 대상만 다를 뿐이지 아동 또는 청소년 또는 성인, 노인 이렇게 대상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동복지 현장과 사회복지시설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동 단기 보호 시설이 있습니다. 네. 노인 단기 보호 시설 있고 청소년 단기 보호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만 다를 뿐이지 이러한 시설은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에까지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기 보호 시설은요. 일시적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을 단기 보호하고 가정의 복지에 필요한 지원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호하는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단기적으로 며칠 동안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호하는 시설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네,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간 보호 시설, 단기 보호 시설, 이러한 분들, 가족이 잠깐 보호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 요일, 이러한 볼 때 잠깐 단기 보호 시설에 운영을 합니다. 아동보건 상담소, 아동과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또는 예방 및 친구 요구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의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을 제공하고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이라고 우리는 지역아동센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뭐 돌봄센터, 그다음에 뭐 어린이집 이렇게 민간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방과 후 시설 뭐 이런 부분들. 근데 지금은 그러한 시설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지역 아동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또는 키움 센터라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지역 아동 센터는 지역의 아동들이 방과 후에 잠깐 시설에 가서 뭐 보호를 받고 또는 건전한 놀이와 오락 제공 또는 학습 능력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가족위탁 지원센터는요. 가정 불화, 해체, 실업 등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가정과 같이 돌보는 곳을 가정위탁지원센터라고 합니다.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을 때 위탁보호를 하는 곳입니다. 입양기관은요. 부모가 아동의 영구적으로 위탁을 원할 경우에 양부모를 선정하고 입양 상담을 아동을 새로운 가정에 결연하고 사후 권리 통한 입양 가정의 빠른 적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고 하시는 게 학대받는 아동 또는 교육, 학대, 가해자에 대한 조사에 의해서 상담과 교육이 필요한 것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업 받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번 주는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자, 열심히 하시고요. 오늘도 수업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밝은 목소리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